우리 환자들한테는 잘못하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 또 아니면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뭐 생채소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름철에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폐혈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균에 져버리는 순간, 그리 되면은 어떻게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으라면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엔 날이 많이 더워져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 체력 관리라든지 기력 관리,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그런 계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여름이 될 때 이제 피해야 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에 뭐 한낮에는 정말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이런 일반인들한테도 여름은 어때요? 참 무덥고 지치고 그런 계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시원한 곳을 많이 찾고 휴가도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암을 가지고 싸우는 이 환우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름이 1년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와도 같은 그런 이제 계절이라 할 수가 있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이제 회복 중이신 분들은 우리 몸을 이렇게 지켜주는 방어막, 즉 면역력이 이렇게 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가벼운 배탈이나 가벼운 감기로 끝날 그런 상황들이 우리 환자들한테는 잘못하면 응급실로 가야 하는, 또 아니면은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여름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머릿속에 좀 새겨둬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임상 현장에서 또 수많은 의학 논문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암 환자가 여름철에 무심코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최악의 행동, 이 세 가지를 좀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하셔 가지고 이번 여름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암투병 중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그분들이 정말 여름을 무난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마 괜찮겠지, 예? 그리고 또 가볍게 생각을 하는 생식, 날 음식을 먹었을 때 상온에 이렇게 방치된 음식을 먹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날 음식, 생식.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응급 상황이 바로 이제 음식이거든요. 식중독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식중독이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잘못하면 치명적이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온도와 습도가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식중독균이라든지 장염, 비브리오균, 뭐 살모넬라균, 여러 가지 치명적인 세균이 번식을 잘하는 그런 계절이면서 또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상한 음식을 조금 먹더라도 위산이 세균을 죽이거나 장에서 가벼운 설사 정도로 세균을 배출해 냅니다.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다르죠. 특히 우리 항암인자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들은 우리가 백혈구가 떨어지죠. 특히 이제 호중구가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이 호중구는 세균하고 싸우는 면역 세포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호중구가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호중구가 떨어져 버렸을 때는 이 세균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 때 오는 것을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 호중구 감소증이 오게 되면 우리 환자는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이게 한마디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적을 상대할 군인이라든지 경찰들이 없어져 버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하고 같이 동반돼서 들어오는 세균이 이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장 손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 손상된 장벽을 통해서 세균이 혈액으로 타고 들어오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혈액 안에서 이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폐혈증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균에 져버리는 순간, 그리 되면은 어떻게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감염 학회지에 우리 클리니컬 인펙셔스 디지스라고 하는 이런 학회지에 발표된 자료를 하나 살펴보면, 면역 저하 환자의 식단 가이드라인 논문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 발표된 내용에서 보면, 항암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는 음식 맥의 감염 위험이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수십 배 높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있으면 안에 센터에 온도가 75도 이상 돼서 균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최소한 1분 이상 이렇게 완전하게 익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회라든지 초밥, 육회, 이런 또 채식이 아닌 육류 같은 이런 경우에서도 생고기나 생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 그렇죠. 우리가 날로 먹는 채식보다도 육류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싱싱한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잘못돼요.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싱싱한 거라는 게 오히려 치명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신선하다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균들이 들어왔을 때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훨씬 더 부족해서 폐혈증에 더 잘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인제 채식, 과일이라든지 채소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름철에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을 먹을 때 대강 그냥 물에 한번 헹구든지 그냥 뭐 이 껍질을 한번 닦아내고 그러고 나서 칼로 잘라 가지고 먹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환자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을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자르는 데 썼단 말이에요. 이런 칼날 속에는 균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을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과일을 자르거나 채소를 자랐을 때는 이 균이, 칼에 묻어 있는 균이 그대로 묻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먹게 되면 잘못하면 이런 심각한 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보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든지, 그런데 과일에 보면 우리가 껍질이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어때 베이킹 소다나 식초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런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또 우리 껍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과일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바나나나 귤 같은 이런 경우에는 껍질을 벗길 때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껍질을 벗기면서 이 껍질에 묻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과육에다가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걸 할 때도 일단 껍질을 벗길 때도 먼저 깔끔하게 씻고 약간의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뭐 식초 같은 것을 좀 이용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름철에 먹는 과일은요, 가능한 한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과일이 오히려 우리 감염을 막아주는 그런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그 식당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뭐 생채소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름철에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어떻게 씻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또 이게 또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온에 방치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로로 해서 구했는지를 그 경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올 때까지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우리 냉장고에다 보관해 놨다가 이게 반찬이라든지 뭐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꺼내고 할 때 이때 어때요? 먹고 나서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남는 거 관리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이 남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냉장고에다 다시 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식탁에 올려서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을 다시 냉장고에 넣을 때는 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다른 때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냉장고에서 끄집어내는 음식들은 엄청 더 빠르게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딱 필요한 만큼만, 드실 만큼만 이렇게 꺼내서 먹고, 가능한 한 남은 것은 그냥 좀 남고 좀 약간 미련이 있더라도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음식을 좀 아깝다고 조금 보관을 더 하다가 다음에 또 먹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을 때 잘못하면은 그걸 좀 아끼려다가 엄청난 많은 고통과 또 경제적인 병원비로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치료가 늦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치료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발효식품은 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발효식품이 암 환자한테 좋다는 것은 우리 이제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발효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발효라는 게, 발효가 뭘까? 발효가요. 그게 왜 발효를 좋다 하는가? 발효는요, 우리가 잘게 쪼개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쪼개는 개념은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이빨로 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분해, 그러니까 잘게 쪼개지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서 잘게 쪼개주는 거죠. 그럼 쪼개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익한 물질들을. 그래서 우리가 효소, 우리 몸 안에서 그냥 씹거나 하는 것은 잘게 썰기만 하잖아요. 근데 발효는 썰어서 우리한테 유용할 수 있는 다른 그 성분의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발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이제 발효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장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대개 보면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 60~70%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장이 안 좋으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죠. 그럼 나쁜 미생물들은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주면은 그 나쁜 균이 아니고 유익균이 되는 거죠. 근데 장이 안 좋다는 것은 유익균은 별로 없고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드는 균들만 많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줘도 나쁜 균들이 작용을 하면 나쁜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장은 나빠지고 장 점막이 손상을 입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질 거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구석에서 성장하고 있는 암세포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장이 안 좋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결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는 우리가 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아예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효예요. 좋은 유익균들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좋은 게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발효라는 개념이 우리 너무 일상생활에 익숙해요. 왜? 우리 먹고 있는 게 발효 음식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김치, 그 다음에 뭐 청국장, 된장, 간장, 그리고 우리가 반찬을 만들면은 전부 다 되게 숙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어때요? 좀 숙성시켜 뒀다가 먹잖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약간 숙성을 하잖아요. 숙성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발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런 부분이 발효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음식을 어떻게 보면은 항암 음식 이렇게 많이 보고 아주 건강한 음식 이렇게 보는 것도 보면은 이 발효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는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장이 안 좋았을 때는 내가 이 장을 개선해 가지고 좋게 만들어 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효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발효 음식은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진료하면서 느낀 좋은 발효식품은 무엇인가요? 발효식품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제일 권하는 게 청국장이에요. 우리 뭐 김치도 있고 다 좋아요. 우리 이제 특히 청국장은 왜 그러냐면요. 청국장은 우리가 이렇게 국을 끓여서 먹기도 하지만은 가루를 내서 먹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가루를 내 가지고 발효된 거거든요, 청국장도.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되게 우리가 이제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같은 발효 음식이지만 우리가 김치가 우리 보통 이제 묵은지라고 하잖아요. 묵은지가 적당한 상태에서 먹을 때는 숙성이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는 떨어져요. 효과는 떨어지고 좋은 미생물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곰팡이가 슬게 되면 오히려 아플라톡신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좋은 우리 발효식품이면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류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죠. 우리 된장만 하더라도 우리 간장을 담그기 위해서 보면은 약간 푸르스름한 곰팡이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좋은 곰팡이도 있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환자들한테 청국장을 좀 가장, 청국장 이야기가 오면 낫또하고 같이 이야기가 결부가 되잖아요. 근데 낫또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낫또는 단일균이에요. 낫또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유익균들이 얼마가 있느냐, 특히 뭐 락토바시러스가 얼마나 있느냐, 비피도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만 따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주가 다양해야 된다. 그 우리 미생물도 하나의 우리 장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의 생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족이 여러 종족이 있어야 다양한 이게 건강한 생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하게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균주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낫또균은 이게 단일균이라고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청국장 속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유해균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유익균들이 환경이 좋으면 유해균들도 유익균들 편을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특히 이제 유럽하고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사는 사람들을 대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질환이라든지 장 안에 있는 균주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와 논문들을 보면은 최근의 결론은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 어떤 균주가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 개념에서 보면 청국장을 가장 추천합니다. 청국장 조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제 김치로 이렇게 먹을 때는 생균이죠. 이제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이제 사균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된장국을 끓이더라도 다 이제 뭐 끓여 가지고 먹는데, 청국장도 빨리 넣으나 늦게 넣으나 끓은 물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균들은 사균이 된다고 봐요. 근데 생균하고 사균하고 생균은 효과가 있고 사균은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균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해서 우리가 넣어주지만 균주 숫자가 적어요. 균주 숫자가 얼마 되지를 않고, 또 우리 안에 들어가면 100조 개의 우리 그 장 내 미생물이 100조 개 정도의 숫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균은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이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이 쓰는 것은 사균을 많이 써요. 죽은균을. 그런데 이 죽은균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죽어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써보면 사균이 들어가서 생균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잖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바깥에서 좋은 균주들을 이용을 해서 좋은 여기에 식자재를 넣어서 이걸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균들을 다 만들고 나서 균을 죽여요. 사균화를 시켜요. 이렇게 갖고 넣어줬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왔고, 이 유익한 성분을 만드는 균주들은 죽었지만 이 균주들이 좋은 미생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청국장을 생으로 먹는 거, 익혀서 먹게 되면 이 균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청국장을 만들면서 청국장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 있잖아요. 그거와 이 안에 들어있는 균주가 또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장내 미생물에 좋은 유익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유익균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넣느냐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연구 자료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